좋아요, 구독.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테마주가 휩쓴 11월 정치 테마주 수익률 상위 대거 포진.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인사했을 때부터 저희 잔디머리를 우리 분장선생님께서 예쁘게 말아주신 머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네. 패션에 좀 무감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나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바닥을 찍은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횡보하는 와중에서 지금 테마주 중심으로 이제 개별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사정은 좀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은 좀 조정을 차익 매물로 인해서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뭐 고객 예탁금이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여전히 47조 원대에 머물면서 일단 개인들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의 그런 주식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기존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이제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총선 관련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 사항들이 커지면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테마주다라고 하게 되면 한문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테마주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11월 이제 주가 상승률 이제 10개 종목 중에서 4개가 이제 한동훈 관련주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한동훈 관련주로 이제 쭉 나오긴 하고 있지만 뭐 최근 뭐 대상가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보실 게 덕성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이봉근 대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김원일 이제 사회이사가 서울 법대를 나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제 분류가 되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지난 대선에 조금 각광을 받았었던. 참 덕성은 테마주로만 분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회사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피업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죽 제품들의 이제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런 테마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3분기 매출만 뭐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매출은 이제 작년보다 22% 감소한 26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영업이익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12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1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보면 연간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100억에서 1,300 사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또한 50억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에 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원일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문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동문이다라는 거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덕성 같은 경우는 덕성보단 덕성 우선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11월 22일 이후에 한 번에 이제 거래 정지를 제외하고 6거래일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식 수도 이제 140만 주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시총 정도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매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시세 조정 형태의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시세 조정에 관련된 이 이슈가 향후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아마 덕성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거는 그냥 그런 주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N CRO라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지금 CRO 기업으로 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등의 임상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규 사회이사가 지금 한 장관하고 동갑이고 이제 서울법대 이제 같은 동문이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성규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DTNCR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우리사주 조합에 있는 그런 이제 주식 중에서 일부 임원급들은 개인 계좌로 지금 주식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팔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임직원들의 이제 우리사주 관련된 물량이나 아니면 주식 그러니까 스톡옵션 같은 게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아마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첼시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이제 이준성 부사장이 컬럼비아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해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제 대학원 동문이다라는 그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선 이제 사회이사가 서울법대 동문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두 사람 같은 경우 전부 다 그 한동훈 장관하고 10살 이상의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부사장 같은 경우는 15살이 작고요. 그다음에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15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동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첼시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현가 장치, 보통 이제 저희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의 부품을 이제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실적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극동 유화나 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한동훈 테마주에서 이제 움직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이제 사회이사를 그만뒀는데 전에 이제 사회이사를 했던 조성준 이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전부 사회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 내에서는 사회이사직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오해를 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이제 청주에서 잠깐 어린 시절에 지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청주의 소재를 갖고 있었던 깨끗한 나라나 심텍홀딩스, 영보과학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었던 그런 전례가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가 기업 실적보다는 전혀 뜬금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과거에는 어땠느냐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덕성 같은 경우엔 윤석열 테마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한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된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덕성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 선언을 했었던 시점이 가장 높게 유지가 됐고요. 그 이후서부터 그때 이제 32,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9,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덕성이 이런 대통령하고 뭐 관련주도 묶이면서 관련돼서 뭐 수혜를 받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이런 대선이나 아니면 총선 관련돼서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없이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출렁거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투자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일까요? 이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타더니 그 이 직후에는 뭐 토큰 개화 기대감에 NFT 관련 테마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전구체, 2차 전지 내에서도 콕콕 집어서 이렇게 테마가 매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테마 내에서 특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뜬금없이 네. 업종에 상관없이 뜬금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테마주에 대한 이제 변동성을 특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테마주가 뭐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이제 테마주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움직임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 테마 관련된 부분도 좀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실질적인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두가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SD 이제 컨트롤러라는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 유니콘 기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총이 1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장할 때도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시총이 1조가 넘게 뭐 유지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3분기 실적이 뭐 매출 3억을 기록을 하면서 과연 이 실적이 정말 실적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최초의 이제 전구체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주목도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상장 IPO에 같이 참여했었던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을 대부분 매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업황이 뭐 내년까지도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한 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 2025년에 2027년까 이후에 그런 이제 2차 전지 업황만을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특정 종목으로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주가가 과열되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적정 주가를 찾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보다는 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테마주 관련돼서는 이제 신규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가 하나 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여러 기업이 이런 테마와 관련된 이제 신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테마주에 좀 편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편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제 주요 테마 7개 그 업종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신규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기업 중에서 얼마만큼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233개 회사가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9개, 그러니까 전체 55% 관련된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금감을 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데 테마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와 이제 큰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이제 편승을 해서 주가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 많다라는 것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주요 이제 테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행이 안 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단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등과 같이 경영상에 상당히 이제 부실 경영 그런 징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테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단순하게 그런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부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총들이 대부분이 300억 미만으로 매우 작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본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CFD나 아니면 얼마 전에 나온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주가 이런 부양에 가담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상한반을 인식을 하고 이제 주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제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테마주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테마주가 한번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실적보다는 이런 이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나쁘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간 그 해당 종목이 좋은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급등락을 이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 상승 시에서 이제 상승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락되는 그런 시점을 보는 시그널로도 작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지 여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테마주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가급적 뭐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기를 잘 맞춰서 이제 뭐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뭐 이걸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주 투자는 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건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몫인데요. 그렇다면 피해가 아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국산 방산 IC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전자 분야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뭐 육해공, 뭐 모든 이제 그 기계가 이런 방산 관련된 전산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위성통신 관련된 분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UAE의 이제 천공 수출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에도 이런 개선 실적은 뭐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주를
관계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인 계약이 좀 미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엑스코 2030 엑스코의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우디와 관련된 뭐 네옴시티나 아니면 방산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대공 방어 시스템이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UAE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클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향후에 실적 성장세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을 연내에 발사할 예정이고요. 또 정부의 저궤도 군 위성 통신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